자, 지금부터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민족운동의 전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일단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에 발생한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곳은 유럽의 발칸반도라는 지역에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을 하였는데, 이 발칸반도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곳이었고, 굉장히 특성을 보자면 이 민족과 종교가 다양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20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약소 민족들의 민족 해방 운동이 각처에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민족 중에서 세르비아 그리고 보스니아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던 유럽 강국들은 이 발칸반도에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특히 발칸반도에 이 민족 해방 운동을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던 대표적인 나라는 이 러시아와 독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르비아는 먼저 독립한 세르비아는 바로 인근에 있었던 보스니아까지 장악을 하면서 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스니아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합병하면서 세르비아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반감이 커지고 적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1914년 이 보스니아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스니아를 방문한 가운데 사라예보란 곳에서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1차 세계대전, 이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참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독일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이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내심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이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그러니까 유럽 전쟁터가 주로 유럽이었다. 주요 전장이 유럽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근데 이 전쟁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아시아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영일 동맹을 내세우면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였고, 자, 그 과정에서 일본은 상대편인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와 남태평양의 섬들을 자, 전쟁을 통해서 남태평양의 섬들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는 과정, 중국 침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심화하면서 중국의 21개조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21개조의 요구의 대표적인 내용은 산둥 지역의 이권을 차지한다라는 것. 내몽골과 만주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받는다든지, 리순, 랴오뚱 반도에 있는 리순과 다롄을 조차한다든지, 만주, 안봉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자,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자, 이렇게 이권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이제 종전이 되게 되는데요. 자, 독일 측이 패전을 하게 되면서 이 전후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는 우리 기억을 꼭 해야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라고 이 성격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침략에, 이 파리 강화 침략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파리 강화 회의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파리 강화 회의를 열었던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고, 그리고 러시아의 레닌 역시 계속해서 이 약소 민족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 라는 것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이 파리 강화 회의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가져갔던 자, 산둥반도의 자, 산둥반도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산둥반도의 이권을 반환받고 21개조 요구를 철회시키면서 자, 중국의 이권을 그리고 중국의 주권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파리 강화 회의는 승전국 중심의 이 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 체결된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베르사유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았던 궁전이 바로 베르사유에 있었던 궁전이잖아요. 이 베르사유에서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중국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에 일본은 독일에 산둥반도의 이권을 승전국으로서 산둥반도의 이권을 그대로 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 반발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중국의 지식인들,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것에 반대하면서 오사운동을 1919년 오사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베르사유 조약은 철저하게 승전국의 입장에서 이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가진 식민지를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의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는 전쟁이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고 바로 이것이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것들이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모든 것이 선보였던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요. 탱크, 기관총 같은 신무기가 사용이 되었고 참호를 파서 장기전을 펼치는 참호전이라는 새로운 전략, 전술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인류를 놀라게 했던 새로운 독가스를 개발해서 적을 향해서 살포하는 독가스 살포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신무기들이 사용이 되었고 이런 신무기들이 사용이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군인 800만 명, 민간인 1000만 명이 희생되는 그 이전은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무조건 진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하고 이 전쟁이 이런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난다면 인류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미친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피스,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강화 회의는 자, 이런 이 공통된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1921년에서 1922년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4개국, 5개국, 9개국 회의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일련의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합의는 일단 각국의 해군, 군비를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편을 먹는 것들이 전부 다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기구가 만들어졌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이 그런데 이제 이 효과가 국제연맹에서는 뭐 어떤 군사력을 강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사실은 막지 못했고, 이 국제연맹이 무력, 힘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국제연맹이 사라지고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런 부분에 합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문제는 어떻게 재논의가 되었을까요? 중국 문제는 어떻게 재논의가 되었을까요? 자, 중국은 산둥반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산둥반도의 이권을 돌려받았고, 21개조 요구 중에 일부를 철회하게 되었고, 중국의 주권, 영토, 독립을 보존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열강드르 중국 진출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조처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역시 전쟁으로 무력으로 강대국들과 열강들과 부딪힐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협조 외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자, 오랜만에 세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착이 되게 되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워싱턴 체제는 아시아 태평양 체제의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가 오는 듯 싶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워싱턴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의 상황, 1919년 이 파리 강화회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열린 이 파리 강화회의에 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 많은 기대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전개되었고 중국에서도 5.4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 3.1운동과 5.4운동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즈음에 러시아의 레닌은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 역시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그 당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강대국에 의해서 이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3.1운동이 이 파리 강화회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그 당시 고종이 우리 민족에게는 마지막 왕처럼 여겨졌던 이 고종이 독살되었다라는 설, 이런 설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 3.1운동은 1,500회가 넘게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우리 민족들이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비폭력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 거족적인 민족운동 앞에서 일본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통치 방법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본의 통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00회가 넘게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서 통일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반성이 일었고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만주에서는 의열단이 만들어져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주요 기관을 폭파하는 활동으로서 직접적으로 일본에 저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도에서는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일본에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이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명한 전투가 봉산리, 봉오동, 청산리 전투.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의 결과 이 사회주의 계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1920년대 후반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일본에 저항하고자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성과로서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은 이런 영향을 미쳤고요. 자, 중국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민족운동. 자, 중국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 정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를 하였고 이후에 지방 17개 성이 이것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한테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1912년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이 당시 공화정을 수립했던 사람은 순원입니다. 임시 대총통의 자리에 올라서 공화정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러나 순원에게는 결정적으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군벌이었던 위안스카이와 딜을 하게 되고 위안스카이가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공화정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위안스카이는 순원이 생각한 그런 이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일본 측의 요구, 21개조 요구를 수용할 정도였는데요. 자, 21개조 요구를 잠깐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산둥 지방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획득한다. 남만주 내몽골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산둥반도에 있는 리순과 다롄을 조차한다. 남만주 안봉철도의 기간을 연장한다. 그리고 주요한 일에 일본인 고문을 참여시킨다. 등등등 굉장히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 수용하는 그런 중국 민족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리고
공화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나중에는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공화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당시 상황, 위안스카이가 21개조 요구를 수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 같은 군사력을 갖춘 중국 전체 민족의 이익과는 관련 없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일본과도 손을 잡는 군벌들이 여기저기서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타파하고 서구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중국을 변화시키자라는 신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면서 신문화 운동을 전개를 하자 이 청년들은 커다랗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천두슈, 후스, 자, 이런 지식인들이 신문화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일련의 신문화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일련의 지식인들은 사실은 파리 강화회의에 굉장히 커다랗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산둥반도의 이권을 돌려달라는 것, 그리고 21개조 요구를 수용하라는 중국 측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이 승전국으로서 산둥반도의 이권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베이징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전개되었고 전국적, 전민족적으로 저항하는 이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에 실망을 하면서 21개조 요구를 철회하고 산둥반도 이권을 돌려받으려는 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운동을 우리가 오사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사운동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사실은 반제국주의 성격, 반군벌의 성격, 그리고 반봉건의 성격이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은 오사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사운동의 결과, 군벌이라고 할지라도 전 민족적인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 정치적인 각성 끝에 오사운동 이후에 순원이 중화혁명당을 개편해서 중국 국민당을 창설을 하게 되었고 천두슈가 중국 공산당을 21년에 창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이제 이후에 서로 합작을 하면서 반군벌 그리고 일본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의 그런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제1차 국공합작까지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 이후의 상황은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본의 침략에 맞선 한국의 민족운동인 3.1운동 그리고 중국의 민족운동인 오사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3.1운동과 오사운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두 운동 모두 1919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두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전개되었던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면서 1919년 이 전쟁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고 약소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소련의 이때는 소련이 아니었죠. 러시아의 레닌의 약소 민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자, 이런 것들에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기대를 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 5.4 운동은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좀 전개가 되는데요.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은 일본이 가져갔던 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돌려달라. 그리고 또 역시 일본이 요구했던 이 41개조 요구를 철회하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요구를 하였었는데 사실은 이 중국 측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일본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계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서구의 중국의 아주 오래된 이 전통적인 유교 질서 이것을 타파하고 서구의 민주주의와 과학을 신봉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는 이 신문화 운동 등이 이 천두슈 등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서 이 중국에서 그 파리 강화회의의 기대를 품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였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실망한 이 신문화 운동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이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5.4 운동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산둥반도 이권을 돌려달라. 그리고 21개조 요구를 철회하라. 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결국 그 당시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일본 측에 뭐 다 퍼다 주고 일본 측에 붙는 것 이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당시 군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5.4 운동 결과 파리 강화회의에서 체결된 조약, 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군벌들 역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5.4 운동의 직접적인 이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후에 5.4 운동 이후에 이제 성장한 여러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순원이 아주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지도자였던 이 순원이 중화 혁명당을 개편해서 중국 국민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천두슈는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자, 1919년 그리고 1921년 자, 이렇게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잘못된 전통 질서를 타파하는 반봉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 반대하는 또 반제국주의의 성격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군벌을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매국노의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벌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단 군벌을 치기 위해서 1차 국공 합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2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1차 이제 국공 합작을 하고 북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북벌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북벌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대중운동 그리고 열강과의 대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 제1차 국공합작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데요. 깨어진 이후에 깨어지는 과정에서 1928년 순원 대신에 이제 장제스가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을 하고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좀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장제스의 국민당은 난징의 수도를 둔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공산당을 탄압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산당은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1934년에서 1936년에 걸쳐서 이 탄압을 피해서 15,000km의 대장정을 하게 되는데 이 대장정 끝에 산시성에 15,000km를 움직인 끝에 산시성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농촌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 덕택에 15,000km를 이동하면서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았지만 이 농촌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던 의미 있었던 장정이다라고 이 공산당 측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1936년까지 공산당의 대장정까지 이 중국 정세의 흐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정세를 함께 묶어서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와 동아시아의 피해 부분을 좀 묶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된 것은 좀 세계사적인 사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닥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경제 위기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했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요. 좀 뒤늦게 제국주의에 제국주의 침략의 길을 뛰어든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자, 전쟁에서 패전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 우익과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대륙 침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주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침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인이 정치 경제적 실권을 가진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침략을 본격화하게 되었는데요. 자,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에
중국 침략이 이제 본격화되자 이 국제연맹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 일본을 제소하게 됩니다. 일본은 제소 이후에 이 국제연맹에서는 일본에 이 만주를 중국에 돌려주어라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에 반발해서 국제연맹을 오히려 탈퇴해 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국제연맹 탈퇴 이후에 더 이 대외적인 강경책을 쓰게 되고 군비를 더욱더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군국주의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군국주의화가 이제 심해지게 됐는데요. 선생님 좀 크게 써졌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1932년 이후에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사실은 일본의 의도가 이 만주 정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1937년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중일전쟁입니다. 속전속결, 빠르게 이 중국을 집어삼킨다. 이것이 일본 측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 있는 대도시였던 상하이 등을 공격하였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일본 측의 피해 역시 컸습니다. 그러자 이 상하이를 공격하고 일본군과 이렇게 전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도를 난징에서 충칭으로 옮기며 장기전에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의 수도였던 이 난징에 전략적인 좀 공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전력에 이제 공백이 이렇게 생기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 중국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면서 이 중국인들이 싸울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난징에서 6주간 수십만 명의 현지 주민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 이후에도 일본군이 침략했던 이 화북 지역에서 삼광작전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였는데 이 광자가 미칠광이 아니고 이 일본 군부는 빛광자를 쓰는데요. 모두 다 죽인다. 모두 다 불태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한다. 이 빛광자가 아니고 사실은 미칠광자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삼관작전을 시행하면서 이 장교들 사이에 병사들 사이에 몇 명을 죽였다. 이것을 자랑, 내기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비참하게 이 사람들을 인간적인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부감이 없이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시신들을 방치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의도대로 이 중일전쟁은 속전속결이 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끌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당 정부의 계속해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2차
일본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국공합작의 과정에서 국민당은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지연작전 속에서 일본과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력이 소모가 된 반면에 공산당 같은 경우는 내지의 농촌을 통해서 이 세력을 확대시키면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이 농민들 속에 중국 민중들 속에 좀 침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으로 크게 이익을 본 것은 공산당, 크게 이익을 보지 못한 곳은 국민당,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본은 이 시기에 중국에 대한 연합국의 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물자를 얻기 위해서, 전쟁 물자 획득을 위해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선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베트남 북부를 점령한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이루었으며, 삼국 동맹의 일원으로서 추축국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지원하고, 그리고 경제 봉쇄 정책을 실시하자 미국이 경제 봉쇄 작전을 시행을 하면서 일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자 하와이에 미군 함대가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일본은 이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세한 유리한 전세를 유지를 처음에 초기에 하게 됩니다. 대동아, 미국과 영국의 침략에 맞서서 이 아시아인들이 단합해야 된다. 이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아시아가 함께 잘 사는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전세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해전을 계기로 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자,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전세가 역전되었다. 자, 이후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항복을 했으나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였고, 일본이 무슨 똥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본이 결사항전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덕택에 결국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포기 투하가 되고, 그리고 8월 달에 소련군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1945년 8월 15일, 8월 16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일본의 침략 전쟁이 자행되는 가운데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자, 일단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20년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립군 부대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산리 전투, 유명한 청산리, 봉오동 봉오동 전투가 치러졌으며, 이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 그 당시 간도 주민들이 물적, 인적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1920년 이 독립군대를 뒷받침하는 우리 이 간도 주민들을 싹쓸이하는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간도 참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이 간도 주민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큰 고통, 희생을 겪었고, 그리고 이후에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6주간 수십만 명의 중국 사람들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식량을 너무 많이 공출해버려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서 죽는, 기아로 굶어서 죽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1938년 이제 전쟁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것을 내리고 식량, 금속을 공출했고, 식량은 배급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적 수탈도 있었습니다. 강제, 전쟁터로 끌어가는 강제 징병, 그리고 공장이나 탄광 등에서 일을 시키는
강제징용,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도 약탈하였습니다. 근로정신대. 그리고 일본군의 성노예로서 강제로 이렇게 일본 군부의 조직적인 시도로 전쟁터마다 배치가 되었던 어린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이런 부분까지 인적, 물적 수탈로 아시아의 민중들이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침략은 자국민에게도 크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일본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역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폭격이 있었고 원폭 투하가 있었고, 일본이 미국의 공격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구전을 펼치는 가운데 오키나와에서 전체 주민의 4분의 1이 희생당하는 참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일본이 침략했던 이 국가들에서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자국민도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 수를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전쟁부터 패전까지 일본인 사망자는 310만 명이며 한국과 타이안 출신의 군인 군속을 포함 약 5만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인적 피해 수치는 중국 1000만 명, 베트남 200만 명, 한국 20만 명, 타이완과 필리핀 합해서 19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19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민간인 군인 희생자를 합해서 1800만 명이 넘었는데, 그것에 육박하는, 세계대전에 육박하는 희생자를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희생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침략 전쟁이 자행되면서 피해와 고통을 보았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였는데요.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펼쳐서 이 전쟁의 참상과 고통에 관련한 사진 자료를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은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인들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일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인들도 탄광이라든지 군수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강제징용 이렇게 가 있는 이 조선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폭 투하의 피해는 우리 조선인들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버섯 모양으로 팡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른 이 원폭은 가까운 곳에서는
수천 도의 열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게 하였고, 그리고 온 폭투하가 끝난 다음에는 하늘을 뒤덮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비를 맞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리고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고통들을 느끼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를 맞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 또 이 자식에게까지 이 원폭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전쟁의 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를 하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간도 참변을 일으켰고, 이 중국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이후에는 수십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일본 내에서는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2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고, 한국인 피해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물자가 부족하자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국가에서 노동력과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징용당해서 탄광이나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강제 징병, 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 자, 이와 함께 공출 제도를 이용해서 식민지 국가 그리고 본국에서도 물자 수탈을 강화하였고, 이 금속 제품이라면 녹그릇, 농기구, 불상까지 가리지 않고 가져가면서 이것 또한 피해가 상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래 사진은 일본군에 의해서 동원돼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이 중국인들의 모습,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저러한 이 수탈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징 대학살 당시 이 시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일본군 병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식민지 국가들의 수탈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수탈을 많이 당했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겠죠. 일본으로 가져갈 쌀을 그득그득 쌓아놓은 군산항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으로 이 전쟁터로 쌀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쌀을 먹지를 못하고 잡곡으로 줄인 배를 겨우 채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은 일본이 강제로 공출한 금속의 모습이 되는데, 솥단지도 보이고 여러 가지 노쇠 그릇들, 그리고 뭐 사슴 모양의 장식품, 돼지 장식품, 이런 것들이 보여서 금속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출했던 그 당시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히로시마 이 전경을 한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20만 명의 사람이 이렇게 증발해버리는 이런 커다란 피해를 겪으면서 이 인류는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